다음의 논증이 주어진 전제와 결론만을 지니면서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숨겨진 정보가 없을 때, 숨겨진 정보가 있으면 좀 문제가 되겠죠.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평가하시요. 그냥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푸시면서 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몇몇 정치가들은 거짓말쟁이이고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인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 몇몇이라는 표현이 여기 사용되고 있는 거는 그냥 존재한다고 여기시면 되거든요. 뭐 그런 사람이 있다,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옆에 문장을 보면은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매력적이니까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짓말쟁이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몇몇 정치가들은 매력적이다, 매력적인 정치가가 존재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를 찾을 수가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타당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5번은 7은 소수이다, 7은 요것이다, 그러므로 5 더하기 2는 소수이다. 타당하겠죠. 여기 동일성 기호 이꼴 양옆에 A는 A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 자체가 문장이고요. 7은 표현입니다. 이름이 지시하는 어떤 표현으로 보셔야 돼요, 수학적 문장에서는. 그리고 5 더하기 2는 문장이 아니라 어떤 표현이에요. 약간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함수 같은 거거든요. 플러스 함수에 5와 2라는 거를 집어넣으면 7이 나오는 그런 종류의 함수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자체가 5 더하기 2를 표현을 하는 거고, 요렇게 적은 게 이런 함수처럼 이렇게 적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장이 되는 거고요. 7은 소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거 대신에 5 더하기 2는 소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이제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요. 6번을 한번 보시면, 만약 허스키가 수혈을 받지 않는다면 허스키는 죽을 것이다 라는 문장, 이게 참이라고 고려를 해야 되죠. 하지만이라는 표현은 and하고 비슷합니다. 허스키는 수혈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허스키는 죽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수혈을 받지 않는다면 허스키는 수혈을 받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같은 문장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참이고 이 문장이 참일 때 이게 거짓인 케이스를 끼는 어렵겠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타당한 문장이 될 거고요. 연습 문제 2.2.2에서 1번 거짓인 전제를 지니면서 결론이 참인 경우가 있는 타당한 논증이 존재한다. 존재하죠. 전제가 거짓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타당한 논증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이 되겠고, 전제가 모두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는 타당한 논증은 정의상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의상 거짓이 되고, 건전하면서 결론이 거짓인 논증이 존재하지 않겠죠. 거짓이죠. 왜냐하면은 건전한 논증은 우선 타당해야 되는데, 타당하다라는 거는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에 결론이 이제 참이어야 되는 거죠. 거짓인 경우가 없는 건데, 건전하다는 말 자체는 이제 전제가 무조건 참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당하면서 전제가 거짓인 그런 논증이 있다고 하면 그건 건전한 게 아니니까, 전제가 무조건 참이어야 되고 타당하니까 결론은 참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참거짓 거짓, 참거짓 거짓,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고, 이제 타당성 개념을 아셨기 때문에 형식적 오류라고 하는 거에 몇 가지 형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판단을 하시는 게,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이제 거짓인가 아닌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만약 A면 B다, A가 아니다, 그러므로 B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형식인데, 이런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뭐 논리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안 배웠잖아요. 진리표도 지금 배우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런 종류의 오류를 판단을 하시는 거는 일상적인 예시를 한번 끼워 넣어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결론이 이제 거짓인 어떤 사실을 여기에 집어넣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종원은 부자가 아니다 이런 문장이 있었죠. B를 백종원은 부자다 라는 문장으로 하면은 이 전체 문장은 백종원은 부자가 아니다 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A를 백종원이 로또 100억에 당첨된다, 뭐 이런 문장으로 여기 집어넣어 주시면은, 실제로 우리 세계에서 백종원은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이제 거짓이 되는 거겠죠. 근데 전제 1, 2가 그러면 참이 될 수 있는가 한번 보시면은, 백종원이 로또 100억에 당첨된다면 백종원은 부자이다, 이거는 뭐 참으로 여길 수가 있겠죠. 100억이 있으면은 보통 부자라고 하니까. 그리고 전제는 A가 아니다, 백종원이 로또 100억에 당첨되지 않았다, 뭐 사실 진위 여부는 판단할 수 없는데 실제 세계에서 그러지 않았다고 한번 여겨보자고요. 그러면은
이게 참인데도 거짓인 케이스가 나오겠죠. 우선 타당성 케이스니까 건전성을 꼭 보지 않으시더라도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후권 긍정의 오류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게 백종원이 우리 세계에서 로또 100억에 당첨되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을 하자고요. 우리 세계에서. 그렇게 하면은 백종원이 로또에 100억에 당첨된다를 A로 이렇게 여겼을 때 로또에 당첨됐다는 게 거짓말이니까 결론이 이제 거짓이 되는 거겠죠. 그 상태로 전제 1번 똑같이 쓰면은 만약 백종원이 로또 100억에 당첨된다면 백종원은 부자이다 라는 게 참이 될 거고 참으로 여겨지고 백종원 씨는 실제로 부자이죠. 그러니까 전제가 참인데도 결론은 이제 거짓인 케이스가 나오겠죠. 백종원이 100억에 당첨된 그런 케이스가 없다라는 거를 실제로 거짓으로 한번 여겼을 때 가정 망각의 오류 같은 건데요. 가정 망각의 오류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면 문장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A이면 B다라는 문장인데 조건문에서 말하는 조건은 뭐 실제로 이 조건에 충족될 때 B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건을 없애버리고 B라는 거를 이끌어내는 그런 케이스가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비글이라는 사람이 원빈이라면 비글이는 이나영과 결혼했다. 비글이가 좀 이상하면은 여기 팽수라고 할까요? 팽수의 탈을 쓰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팽수 탈 안에 원빈이었어요. 그 사람이 원빈이라는 영화배우가 들어있다면 이 원빈이라는 영화배우는 이나영 씨와 결혼을 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팽수가 이나영과 결혼했다라는 이 문장이 이제 참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앞에 있는 조건 팽수가 원빈이다라고 있는 이 조건 없이 바로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 팽수는 이나영과 결혼했다. 이거는 그냥 거짓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제가 참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도 결론이 이제 거짓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논증을 찾는 대표적인 방식, 타당하지 않다라는 걸 보이는 거죠. 타당하지 않다라는 걸 보이는 대표적인 방식이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를 찾는 것이 되고요. 지금까지 본 그 형식적인 오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A이면 B다라고 하는 문장 이제 번역을 곧 배울 텐데 이런 문장은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A가 아니거나 B다 뭐 이런 식으로 고전 논리에서는 이 두 문장이 이제 동치가 되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로 여겨질 수가 있는데 위에 보신 그 형식적인 오류를 뭐 이런 식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문장으로 번역을 하실 경우에 다른 문장으로 좀 고려를 하실 경우에는 후권 긍정의 오류나 이제 정권 부정의 오류나 이런 게 서로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주의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오류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보세요.